목요일 아침이었다. 알람은 6시 반에 맞춰뒀다. 눈을 뜨니 아내는 자고 있었다. 이불을 조심스럽게 걷고 거실로 나와 커피를 탔다. 양복을 입었다. 넥타이는 하지 않았다. 밖으로 나왔다. 지하철역까지 10분 거리였다. 천천히 걸었다. 아직 사람이 별로 없었다. 작년 3월 35년 다닌 회사를 정년퇴직했다. 처음 석 달은 괜찮았다. 늦게 일어나고 산책하고 친구들 만나고. 그런데 그게 석 달쯤 지나니까 할 게 없었다. 하루가 길었다. 6달쯤 됐을 때 아는 후배한테 연락이 왔다. 작은 회사였다. 고문으로 와달라고 했다. 주 이틀만 나오면 된다고 했다. 월급은 많지 않았지만 나는 그렇게 했다. 화요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2시까지. 회의에 참석하거나 서류에 도장을 찍었다. 가끔 후배들한테 조언을 했다. 별로 중요한 일은 아니었지만 나는 그냥 거기 가는 게 좋았다. 출근할 곳이 있었고 사무실에 내 자리가 있었다. 아내는 처음엔 찬성했다. 집에서 심심해하는 것보다 낫지. 그렇게 말했다. 아들은 별말 없었다. 명절 때 만나서 얘기했을 때 좋으시겠네요 정도였다. 1년쯤 지났다. 전화가 온 건 지난달 15일이었다. 수요일 점심때였다. 회사에서 막 회의를 마치고 나왔다. 복도에 서서 전화를 받았다. 아버지. 왜? 요새 어떠세요? 괜찮아. 너는? 네. 짧은 침묵이 있었다. 아들은 말을 천천히 했다. 아버지, 그 회사 일 말인데요. 응. 그만하시는 게 어때요? 왜? 너무 무리하시는 것 같아서요. 무슨 무리? 일주일에 이틀인데. 엄마가 걱정하세요. 엄마가 뭐래? 요새 많이 피곤해 보이신다고. 나는 웃었다. 우스운 얘기는 아니었는데 웃음이 나왔다. 나 안 피곤해. 아버지. 아들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아버지, 이제 제발 그만하세요. 복도가 조용했다. 누군가 지나갔다. 발소리가 들렸다. 나는 창밖을 봤다. 햇빛이 강했다. 생각해 볼게. 나는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다. 집에 돌아왔다. 아내가 저녁을 차려놨다. 우리는 마주 앉아서 밥을 먹었다. 아내가 물었다. 아들이 전화했다며? 응. 뭐래? 그냥 회사 일 그만두라고 했지? 나는 숟가락을 놓았다. 네가 얘기했어? 응. 왜? 너 요새 잠을 못 자잖아. 그게 무슨 상관인데? 뒤척이는 거 다 들려. 나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밥을 먹었다. 국이 짰다. 아내도 말을 안 했다. 설거지 소리만 났다. 다음 날도 회사에 나갔다. 목요일이었다. 지하철을 탔다. 사람들이 많았다. 나는 구석에 섰다. 젊은 직장인들이 핸드폰을 봤다. 다들 빨랐다. 한 정거장을 지날 때마다 사람이 빠졌다. 나는 그대로 서 있었다. 회사 근처 역에서 내렸다. 계단을 올라갔다. 천천히 올라갔다. 누군가 나를 스쳐 지나갔다. 뛰어갔다. 나는 멈춰 섰다. 계단 중간쯤에서 사람들이 내 옆을 지나갔다. 빠르게. 나는 난간을 잡았다. 숨을 고르고 다시 올라갔다. 회사에 도착했다. 로비에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렸다. 문이 열렸다. 사람들이 쏟아져 나왔다. 나는 엘리베이터에 탔다.
5층 버튼을 눌렀다. 거울에 내 얼굴이 비쳤다. 낯설었다. 회의가 있었다. 나는 평소처럼 자리에 앉았다. 젊은 직원이 기획안을 설명했다. 모니터에 그래프가 나왔다. 숫자가 많았다. 나는 듣고 있었다. 그런데 집중이 안 됐다. 회의가 끝날 무렵 대표가 물었다. 고문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는 잠깐 멈칫했다. 무슨 내용인지 반도 못 들었다. 좋은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요? 전반적으로요. 대표는 웃었다. 다른 사람들도 웃었다. 그런데 그 웃음이 이상했다. 배려하는 웃음이었다. 그 웃음을 보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다. 아들이 이 장면을 보면 뭐라고 할까? 괜히 나 대신 설명해 줄 것 같았다. 아버지는 그래도 도움되는 분이야라고. 회의가 끝났다. 사람들이 나갔다. 나는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었다. 창밖을 봤다. 건물들이 보였다. 차들이 움직였다. 나는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걸까? 점심 먹으러 나갔다. 혼자였다. 회사 근처 국밥집에 갔다. 자리에 앉았다. 국밥을 시켰다. 옆 테이블에 젊은 직장인 2명이 앉아 있었다. 빠르게 먹었다. 핸드폰을 봤다. 웃었다. 일어났다. 10분도 안 됐다. 나는 천천히 먹었다. 김치를 집었다. 밥을 떴다. 국을 마셨다. 주인 아주머니가 물을 채워줬다. 천천히 드세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30분쯤 걸렸다. 계산을 하고 나왔다. 회사로 돌아가지 않았다. 근처 작은 공원으로 갔다. 벤치에 앉았다. 나무가 있었다. 바람이 불었다. 유모차를 끄는 엄마가 지나갔다. 강아지를 산책시키는 사람이 지나갔다. 배달 오토바이가 지나갔다. 다들 어딘가로 가고 있었다. 나는 그냥 앉아 있었다. 핸드폰을 꺼냈다. 사진첩을 열었다. 옛날 사진이 있었다. 회사 입사 동기들이랑 찍은 사진. 아들이 어렸을 때 사진. 퇴직할 때 공로패를 들고 찍은 사진. 그 사진 속 나는 자신감 있어 보였다. 지금은 달랐다. 전에는 내가 뭔가를 했다. 회의에서 의견을 냈다. 사람들이 들었다. 결정을 내렸다. 일이 진행됐다. 지금은 사람들이 나를 조심스럽게 대한다. 내 의견을 먼저 묻는다. 그런데 그게 진짜 궁금해서가 아니다. 형식이다. 내가 뭐라고 말하면 네, 알겠습니다 하고 끝난다. 그리고 회의가 끝나면 다들 따로 모여서 진짜 얘기를 한다. 나는 거기 없다. 조심해야 할 사람이다. 퇴근 시간이었다. 회사를 나왔다. 버스 정류장에 섰다. 사람들이 줄을 섰다. 버스가 왔다. 사람들이 올라탔다. 빠르게. 나는 천천히 올라갔다. 계단이 높았다. 자리가 없었다. 서서 갔다. 손잡이를 잡았다. 버스가 흔들렸다. 나는 중심을 잡으려고 했다. 옆 사람이 나를 봤다. 자리를 비켜줬다. 앉으세요. 젊은 남자였다. 26쯤 돼 보였다. 나는 앉았다. 고맙습니다 하고 말했다. 그 남자는 고개를 끄덕이고 핸드폰을 봤다. 나는 창밖을 봤다. 언제부턴가 사람들이 나한테 자리를 양보한다. 노인이 됐다. 일주일쯤 지나서 병원에 갔다. 정기검진 날이었다. 혈압을 쟀다. 조금 높았다.
의사 선생님이 물었다. 요새 스트레스 받는 일 있으세요? 아니요. 잠은 잘 주무세요? 네. 거짓말이었다. 요새 잠을 잘 못 잤다. 의사 선생님은 처방전을 썼다. 혈압약을 바꿨다. 무리하지 마시고요. 충분히 쉬세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대기실로 나왔다. 사람들이 많았다. 나이 든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 옆에 남자 한 명이 앉아 있었다. 나랑 비슷한 나이였다. 그 사람도 검진 온 것 같았다. 우리는 서로 말은 안 했다. 그냥 앉아 있었다. 잠시 후 그 사람 핸드폰이 울렸다. 전화를 받았다. 목소리가 컸다. 아니, 괜찮아. 나 혼자 올 수 있어. 네가 뭐하러 와? 짜증 섞인 목소리였다. 전화를 끊었다. 한숨을 쉬었다. 나는 그 옆을 지나 엘리베이터로 갔다. 내려가면서 생각했다. 아들도 저런 기분이었을까? 내가 혼자 할 수 있는데 누가 나를 걱정해서 뭔가 하려고 할 때 고맙기도 하고 짜증나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집에 돌아왔다. 아내한테 물었다. 나 요새 피곤해 보여? 아내는 설거지를 하다 말고 나를 봤다. 왜? 그냥 많이. 얼마나? 많이. 아내는 손을 닦으면서 말했다. 밤에 잠 못 자는 거 다 알아. 나는 아무 말도 못했다. 그 다음 날도 회사에 나갔다. 목요일이었다. 회의가 하나 있었다. 나는 자리에 앉았다. 평소처럼. 그런데 이번엔 달랐다. 집중을 안 했다. 아예 안 들었다. 사람들이 말했다. 나는 창밖을 봤다. 구름이 움직였다. 회의가 끝났다. 대표가 물었다. 고문님 의견은요?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냥 웃었다. 제가 뭐라고 해도 별 도움이 안 될 것 같은데요. 대표는 당황한 표정이었다.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였다. 아니, 그게 무슨... 괜찮습니다. 저도 압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오늘은 먼저 가보겠습니다. 회사를 나왔다. 오전 11시였다. 집으로 가지 않았다. 근처 공원으로 갔다. 벤치에 앉았다. 1시간쯤 있었다. 아무 생각도 하지 않았다. 그냥 앉아 있었다. 집에 돌아왔다. 아내가 놀랐다. 왜 벌써 왔어? 일찍 나왔어. 무슨 일 있어? 아니, 저녁을 먹었다. 아내가 물었다. 회사 그만둘 거야? 응. 언제? 다음 주. 아내는 더 묻지 않았다. 그날 밤 잠이 왔다. 오랜만이었다. 다음 주 월요일에 회사에 갔다. 대표한테 말했다. 다음 달부터는 나오지 않겠습니다. 대표는 아쉬워했다. 건강상 이유신가요? 그런 것도 있고요. 그럼 한 달만 더. 아닙니다. 이제 그만두려고요. 악수를 했다. 짐을 쌌다. 책상 위에 머그컵이 있었다. 볼펜 2개. 명함. 그게 전부였다. 집에 돌아와서 아내한테 말했다. 그만뒀어. 그래. 후회 안 할 것 같아? 뭘? 나. 아내는 웃었다. 무슨 소리야? 저녁을 먹었다. 텔레비전을 봤다. 뉴스가 나왔다. 아내가 물었다. 내일부터 뭐 할 거야? 모르겠어. 심심하겠다. 그럴 수도 있지. 그날 밤도 잠이 왔다. 회사를 그만두고 나서 석 달이 지났다.
처음엔 또 무료할 줄 알았다. 그런데 이상하게 괜찮았다. 아침에 일어난다. 늦게 일어날 때도 있고 일찍 일어날 때도 있다. 정해진 건 없다. 커피를 마신다. 신문을 본다. 산책을 나간다. 특별한 목적지는 없다. 그냥 걷는다. 공원에 간다. 벤치에 앉는다. 사람들을 본다. 점심을 먹는다. 집에서 먹을 때도 있고 밖에서 먹을 때도 있다. 오후에는 낮잠을 잔다. 자다가 깬다. 또 걷는다. 저녁에는 아내랑 밥을 먹는다. 텔레비전을 본다. 책을 읽는다. 별일 없는 하루다. 한 달에 한 번쯤 아들 집에 간다. 분당까지 1시간 걸린다. 손주들이 반긴다. 나는 그 애들이랑 논다. 블록을 쌓는다. 그림을 그린다. 아들은 부엌에서 음식을 만든다. 며느리는 거실을 치운다. 저녁을 먹는다. 아들이 물었다. 요새 어떠세요? 괜찮아. 심심하지 않으세요? 아니. 정말요? 응. 아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집에 돌아오는 길에 아내가 말했다. 아들이 안심한 것 같다. 그래? 응. 표정 봐. 나도 그런 것 같았다. 전에는 쓸모 있는 사람이고 싶었다.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 그게 내 전부인 것처럼 살았다. 지금은 다르다. 아침에 일어난다. 서두르지 않는다. 커피를 마신다. 산책을 나간다. 집에 돌아온다. 저녁에는 아내랑 밥을 먹는다. 텔레비전을 본다. 책을 읽는다. 잠이 오면 잔다. 별것 아닌 하루들이다. 그런데 나쁘지 않다. 아들이 그만하세요라고 했을 때 나는 그게 끝이라고 생각했다. 내 역할이 끝났다고. 이제 나는 짐이 될 거라고. 그런데 아니었다. 그건 다른 방식으로 사는 것의 시작이었다. 나는 이제 필요 없어도 괜찮은 건지 아직은 잘 모르겠다. 쓸모 없어도 괜찮은지도 가끔은 헷갈린다. 다만 예전처럼 자꾸 무언가를 증명하려고 하지는 않는다. 당신은 어떤가? 당신도 언젠가 누군가한테 들을지 모른다. 그만하세요라는 말을. 그때 그 말을 그냥 넘길 수 있을까?